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평생 가슴에 묻어두려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평생을 함께 해온 절친이 바로 당신 남편의 외도 상대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겠죠. 울면서라도 참아야지. 가정을 위해서.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울며 불며 버티지 않았어요. 저는 칼을 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칼은 아니었죠.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칼. 바로 복수라는 이름의 칼을 말입니다. 40년 절친과 남편이 저를 속인 것보다 제가 준비한 복수는 훨씬 더 잔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수진입니다. 올해 62, 평범한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죠. 그리고 제 곁에는 평생을 함께 해온 절친 미정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 걸어왔죠. 결혼할 때도 서로 부케를 받아주었고 아이를 낳을 때도 병원에서 밤새 기다려주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어려울 때도 미정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주었어요. 저 역시 그녀의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매일 간병을 도우러 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친자매보다도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남편 준호가 주말마다 등산이라도 가자. 답답하다라고 할 때 미정이가 따라오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우리 셋이 가족 같네. 미정이는 늘 그렇게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도 미정이 덕분에 재밌다고 했죠.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좋아한다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독 같은 칼날을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어요. 카톡 알림이었죠. 보통은 안 보는데 그날따라 궁금했어요. 혹시 급한 연락인가 싶어서 화면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는 너무 행복했어. 오늘 밤에도 널 만날 생각에 설레. 준호야 사랑해. 보낸 사람의 이름은 미정. 제 40년 절친 미정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다른 미정일 거야. 동명이인이 많잖아. 하지만 프로필 사진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도 잘 아는 그 얼굴. 지난 40년간 수없이 본 그 미소. 미정아, 너가 어떻게? 그 순간부터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요새 부쩍 외박이 잦아진 것. 미정이가 새 옷, 새 가방을 자주 사는 것. 둘이 함께 있을 때의 묘한 분위기. 제가 모른 척했던, 아니 보고 싶지 않았던 모든 신호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40년 친구가 내 남편을. 눈물이 나올 법도 한데 이상하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차가운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분노, 배신감? 아니요. 그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것. 바로 복수심이었습니다. 좋아. 너희가 나를 속였구나. 그럼 이제 내 차례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똑똑히 지켜봐. 그날 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은 수진이었지만 속으로는 냉철한 탐정이 되었죠. 남편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기억해두고 호텔 영수증을 찾아내어 사진으로 남겼어요. 그 호텔 이름을 검색해보니 미정이가 자주 가는 동네였습니다.
남편의 휴대폰도 틈날 때마다 확인했어요. 카톡방을 삭제해도 복구하는 방법을 배워서 둘의 대화 내용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오늘 수진이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하자. 괜찮아. 40년 친구인데 설마 눈치채겠어?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만나자. 알겠어. 근데 널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어. 이런 대화들을 보며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복수에 대한 의지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미정이가 가방 쇼핑을 간다고 할 때도 몰래 따라갔어요. 그런데 정말로 가방을 사더군요. 하지만 그 가방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매장 직원과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남자친구가 좋아할까요? 라고 묻고 있었거든요. 40년 친구의 남편을 남자친구라고.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는 장소도 파악했습니다. 시내 한적한 카페, 외곽의 모텔, 때로는 미정이 집에서도 만났더군요. 미정이 남편이 출장 간 사이를 노려서요. 저는 그 모든 장소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영수증을 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모은 증거는 USB 3개에 가득 찼어요. 사진, 동영상,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심지어 둘이 함께 쓴 호텔 객실 번호까지. 그 USB들은 곧 그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였습니다. 증거 수집과 동시에 저는 세기의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아내, 그리고 절친을 사랑하는 친구 역할을요. 남편에게는 오히려 더 잘해줬어요. 아침마다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다림질한 셔츠를 입혀주며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웃어줬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어요. 요새 왜 이렇게 잘해줘? 당신 없으면 못 살잖아요. 결혼 기념일도 다가오는데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답하면 남편은 마음이 놓이는 듯 했어요. 죄책감 때문인지 더 조심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더 대담해지기도 했습니다. 미정이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화할 때마다 미정아, 너 없으면 어떻게 살지? 우리 정말 죽을 때까지 친구하자. 이런 말들을 해주었죠. 미정이는 그런 저를 보며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렇게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이 진심이라면 외도를 멈췄겠죠. 오히려 더 열심히 만나더군요. 제가 더 다정하게 굴수록 그들의 죄책감은 줄어들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는 정말 순진해서 모르겠지. 40년 친구인데 설마 의심하겠어? 그들의 이런 대화를 들으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순진하다고요? 곧 누가 더 무서운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드릴 테니까요. 제가 보여준 모든 다정함과 순진함은 그들을 방심시키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끼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드디어 결혼 25주년 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날을 복수의 무대로 정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결혼 기념일에 파티 하나 할까요? 파티? 우리가? 네, 25년인데 의미 있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친척들도 친구들도 불러서 다 함께 축하받고 싶어요. 남편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어요. 아마 미정이 때문이었겠죠. 하지만 제가 계속 졸라서 결국 허락했습니다. 저는 정말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어요. 동네 커뮤니티 센터를 빌리고 뷔페 음식도 주문하고 꽃 장식도 화려하게 했습니다. 초대장도 예쁘게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보냈어요. 물론 미정이에게도요. 미정아, 넌 내 평생 친구니까 꼭 와야 해.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미정이는 처음엔 망설이더군요. 수진아, 나는 그냥 조용히. 뭘 그래? 40년 친구잖아.
내 가장 소중한 날에 곁에 있어줘야지. 결국 미정이도 참석하기로 했어요. 파티 전날 밤 저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사진들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문자 대화 내용도 읽기 쉽게 편집했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정말 완벽한 진실 공개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25년 결혼 생활의 진실 마이너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우정의 가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복수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무서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대가였으니까요. 파티 당일 오후 6시 커뮤니티 센터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이들, 친척들, 남편 회사 동료들, 그리고 동네 친구들까지 총 50여 명이 모였어요. 미정이도 예쁜 옷을 입고 왔더군요. 화사한 미소로 수진아 축하해. 정말 멋진 파티야. 라고 말하면서요. 남편도 평소보다 말이 많았어요. 아마 긴장했거나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파티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추억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리고 오후 8시 제가 준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들고 일어섰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실 오늘은 제 결혼 기념일이지만 동시에 아주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남편과 미정이의 얼굴이 조금 굳었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신뢰가 무엇인지, 그리고 배신이 무엇인지도요.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 진실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젝터 리모컨을 눌렀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사진이 떴습니다. 남편과 미정이가 호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뭐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두 번째 사진. 카페에서 키스하는 모습. 세 번째 사진.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들의 문자 대화 내용들이 하나하나 스크린에 떴어요. 홀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나 저게 뭐야? 미정이랑 준호가? 말도 안 돼.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미정이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40년 친구였던 미정이와 25년 남편이었던 준호가 1년 넘게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진실을 공개합니다. 홀 안은 완전한 혼란이었어요. 욕설, 탄식, 분노의 소리들. 누군가는 일어나서 나가려 했고 누군가는 남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제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셔서 병원에 가야 했어요. 아이들은 울면서 엄마 이게 진짜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1년 넘게 속았던 분노가 드디어 터져나가고 있었거든요. 파티는 완전한 난장판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파티 다음 날 월요일 남편 회사에 이혼 소송장이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미리 변호사와 함께 완벽하게 준비해둔 거였어요. 불륜 증거들은 이미 모두 법원에 제출한 상태였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도 최대한으로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 깨달았나 봐요. 수진아, 대화 좀 하자. 대화는 법정에서 하세요.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미정이에게도 선물을 보냈어요. 그녀의 남편 영수 씨에게 모든 증거 자료를 전달한 거죠. 영수 씨는 15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미정이가 버는 돈으로 살림을 꾸려왔어요.
미정이를 정말 사랑했거든요. 그런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을지. 영수 씨는 당일로 집을 나갔고 다음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정이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자식들마저 등을 돌렸거든요. 특히 미정이의 큰딸은 엄마가 어떻게 수진 이모를 하며 완전히 연을 끊었다고 하더군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면서 미정이는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40년 친구의 남편과 바람난 여자. 이런 소문이 동네 전체에 퍼졌거든요. 몇 달이 지났어요. 남편 준호는 직장에서 불륜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싸해져서 결국 사직서를 냈어요. 40대 후반에 새 직장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제가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거의 모든 걸 가져갔으니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을 거예요. 미정이는 더 비참했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자식들한테도 외면당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둘이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남편은 수염을 기르고 헌 옷을 입은 채로 왔고 미정이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40년 넘게 본 그녀 중에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진아.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이제 모든 걸 잃었어. 제발 용서해줘. 미정이는 말도 못하고 울기만 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마음이 어떻게 된 거야?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남편, 그리고 40년을 함께한 절친. 이제는 그저 불쌍한 사람들로 보였어요. 용서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끝낸 거예요. 정말 용서 못했다면 더 지독하게 복수했겠죠.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저에게 한 짓, 40년 우정을 배신한 짓, 25년 결혼을 우습게 본 짓. 그건 평생 가슴에 새겨져 있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요. 당신들과는 할 말이 없어요. 그게 그들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 후로 2년이 흘렸어요.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존중해줘요.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솔직히 말하면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더 평화롭습니다. 배신자 없는 삶이 이렇게 깔끔할 줄 몰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하루를 계획하고 의심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그리고 독서 모임에도 나가고 40년 만에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가끔 동네에서 미정이를 봐요. 많이 초라해졌더군요. 머리도 새하얗게 새고 등도 굽고. 그런 그녀를 보면 복수의 위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새삼 깨달아요. 준호는 아직도 직장을 못 구했다고 들었어요. 어쩌다 아는 사람을 통해 수진이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지만 저는 관심 없어요. 제 인생에서 그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첫 번째, 믿음은 소중하지만 맹신은 위험하다는 것. 40년 친구라고 25년 남편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두 번째, 복수는 때로 필요하다는 것. 많은 분들이 참고 넘어가라고 하지만 때로는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진정한 정의가 이루어져요. 세 번째,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남편의 외도로 친구의 배신으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신 분. 제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울기만 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세요. 저처럼 차갑고 확실하게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래야만 진정한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요. 복수가 전부는 아니지만 때로는 복수가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요. 배신은 칼이지만 복수는 그 칼을 막는 방패예요. 그 방패로 저는 제 삶을 지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물론 복수에도 대가는 따르죠. 가족들과의 관계가 어색해졌고 동네에서도 화제가 되었어요. 수진이 정말 무섭더라. 그래도 속 시원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을 들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지금도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 살았을 테니까요. 아니면 진실을 알고도 혼자서 끙끙 앓다가 제가 먼저 무너졌을지도 모르죠.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모든 걸 터뜨려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았어요. 이제 제 마음은 정말 편해요. 미정이를 보면서 측은함이 들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녀가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25년을 함께 산 남편이지만 배신자에게는 동정심을 줄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그 구별을 명확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배신자에게는 절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다시 배신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제가 만약 그날 용서했다면 몇 년 후에 또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저를 속였겠죠.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이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조용히 참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저처럼 당당하게 맞서시겠어요? 정답은 없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한다는 것. 저는 제 선택에 대해 단 1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걸 아쉬워할 뿐이죠. 1년 넘게 바보처럼 당했던 시간이 너무 억울하거든요. 그 1년 동안 얼마나 많이 웃어주고, 얼마나 많이 돌봐주고, 얼마나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생각할수록 화가 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추억일 뿐이에요. 나쁜 추억이지만 제가 강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독립적이고 훨씬 당당해요.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예전처럼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을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의심을 하면서 관계를 맺을 거예요. 그게 저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내 주변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한 번쯤 점검해 보세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친구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물론 의심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너무 순진하게만 살아서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해요. 제가 준비한 복수가 잔인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너무 심하지 않았나? 가족까지 고려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저는 생각해요. 그들이 외도할 때 제 마음을 고려했나요? 아이들 마음을 생각했나요?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했나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왜 배려를 해야 하나요? 복수는 때로 필요하기에요. 악한 사람들이 대가 없이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야 세상이 조금이라도 공정해질 수 있어요. 제 복수를 통해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외도나 배신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간단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지켜야 한다.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거나 배신한다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마세요. 물론 폭력이나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지만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맞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제가 한 모든 일은 완전히 합법적이었어요. 증거 수집도 소송도 진실 공개도 모두 정당한 권리였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당신이 피해자라면 가해자에게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저는 지금 그 누구보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고,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60대의 새로운 시작이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배신자들에게 묶여서 평생을 아까워할 필요 없어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세요. 그 길에서 진짜 행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더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당당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 누군가의 배신 때문에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당신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제대로 대우할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